언니는 이미 결혼할 때 많이 받았잖아. 이제 와서 이 집까지 가지겠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제일 오래 모셨어. 이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저는 올해 61살이에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작은 분식집 하나 차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그 와중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샀어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히 큰아들 준호랑 둘째 준서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준호는 은행에 다니고 준서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착한 아들들이에요. 준호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괜찮은 애예요.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줘요. 명절 때도 항상 일찍 와서 음식 준비 같이 하고 제가 힘들까봐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 지혜예요. 준서가 지혜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그랬거든요. 준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지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센스도 있고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기뻤죠. 결혼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가끔 우리 집에 오면 인사도 잘하고 제가 차려준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사실 결혼 전부터 조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죠. 결혼식 준비할 때였어요. 지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작은 결혼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객은 좀 많이 불러주셔야 해요. 제 친구들이 다 큰 결혼식 하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하고 싶다면서 하객은 많이 부르라니요. 그리고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도 그랬어요. 준서가 우리 예산 생각해서 일본이나 동남아로 갈까 했더니 지혜가 발끈하더라고요. 오빠,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최소한 유럽은 가야지. 내 친구들 다 유럽 갔어. 결국 준서가 대출까지 받아서 유럽으로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추석이었어요. 수진이는 이틀 전부터 연락해서 어머니, 제가 뭐 준비할까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데 지혜는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추석 당일 아침에 준서한테 전화했죠. 준서야, 몇 시쯤 올 거니? 그랬더니 엄마, 우리 점심때쯤 갈게요. 지혜가 피곤하대요. 점심때쯤이라니요. 차례는 아침 일찍 지내는 건데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피곤할 수도 있지.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저는 차례상은 이미 차렸고 음식도 다 준비해 놨는데 둘째네만 안 오니까 차례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수진이가 계속 어머니, 제가 전화해 볼까요? 그러는데 아들 둘이 같이 있어야 차례를 지내는 거잖아요. 드디어 2시 반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서랑 지혜가 들어왔는데 준서는 정말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늦잠 잤어요. 근데 뒤에서 들어온 지혜는 그냥 무표정이더라고요. 미안한 기색도 없고요. 어서 와. 빨리 옷 갈아입고 차례 지내자. 제가 말했죠. 그런데 지혜가 코트도 안 벗고 소파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요. 아, 진짜 오기 싫었는데 그 말을 정말 크게 하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준호랑 수진이도 다 들을 정도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는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준서가 황급히 지혜야, 무슨 소리야 그랬지만 지혜는 뭐 사실이잖아. 시댁 오면 맨날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명절 첫날 차례 지내러 온 자리에서 며느리가 시댁 오기 싫었다고 대놓고 말하다니요.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동생을 쳐다봤어요. 지혜 씨, 그런 말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지혜는 언니는 좋아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서 차례나 지내자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날 차례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어요. 준서는 계속 죄송하다는 표정이었고 지혜는 시종일관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수진이랑 저랑 준호 아내가 같이 음식을 상에 올리는데 지혜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혜야, 일어나서 좀 도와줄래?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뭐래요. 어머니, 명절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음식 배달시켜서 먹던데. 준호가 껄끄러운 표정으로 지혜씨,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그랬더니 지혜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거 하는 집이 어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집 명절 음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건가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건가요? 수진이가 재빨리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지혜 씨는 피곤하신가 봐요. 하면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없었으면 그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식사하는 내내 지혜는 음식 투정만 했어요. 이거 너무 짜요. 이거 별로네요. 저는 이런 거 안 먹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준서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지혜야. 그냥 먹어 그러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때도 지혜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진이랑 저랑 둘이서 설거지하는데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 수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만 대답했죠. 저녁쯤 되니까 지혜가 준서한테 오빠, 우리 이제 가요. 나 여기 있기 너무 답답해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또 꽤 크더라고요. 제가 다 들리게요. 준서가 벌써 엄마랑 더 있다 가지. 그랬더니 지혜는 난 오기도 싫었는데 뭘 더 있어. 빨리 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방을 챙기더라고요. 결국 준선에는 5시쯤 떠났어요. 추석 당일인데 겨우 3시간 있다 간 거예요. 준서가 나가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 조심히가 이렇게만 말했죠. 준호네는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어요. 수진이는 계속 저를 신경 쓰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니 속상하시죠? 제가 준서 오빠한테 말해볼까요? 그러는데 저는 아니야. 괜찮아. 둘째 며느리니까 아직 서툰 거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저렇게 대놓고 오기 싫다고 말하는 걸까요? 나이 들어서 아들네 집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 집에 명절 차례 지내러 온 건데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지혜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기 싫었는데 시댁 오면 짜증나. 여기 있기 답답해.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뒤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큰 잔치를 하자는 건 아니었고 그냥 아들 둘 가족이랑 같이 조촐하게 밥 먹자고 했죠. 준호네는 일찍부터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예약할게요. 이러면서 챙겼어요. 당일날 준호네는 12시쯤 왔어요. 수진이가 꽃다발이랑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근데 준서한테 전화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죠. 준서야, 오늘 일시에 식당에서 보기로 했잖니.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혜가 오늘 친구 만난대요. 우리 저녁에 갈게요. 저녁에요. 제 생일 점심을 가족끼리 먹기로 했는데 지혜 친구 약속 때문에 저녁에 온다고요? 저는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그냥 셋이서 먹자. 준선에는 저녁에 온다네.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가 준서한테 전화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저녁에 온다잖니. 점심은 준호네 셋이서 먹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유명한 거래요. 그런데 자꾸만 빈자리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둘째 아들 자리요. 저녁 6시쯤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출발해요. 7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저는 응,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7시가 넘어도 안 오고 7시 반이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또 전화했죠. 준서야, 어디야? 준서가 엄마, 미안해요. 길이 막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결국 준서네가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어요. 제 생일 저녁 식사 시간인데 거의 밤 9시가 다 돼서 온 거예요. 준서는 들어오자마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뒤에서 들어온 지혜는요. 아유, 진짜 멀어서 오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좀 가까운 데서 만나요. 제 생일인데 며느리가 오기 힘들다고 가까운 데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선물도 없었어요.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혜 씨, 오늘 엄마 생신인데. 그랬더니 지혜는 맞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고는 의자에 털썩 앉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속상했지만 괜찮아. 어서 앉아서 먹자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도 정말 불편했어요. 지혜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칼로리 높아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투덜거렸거든요. 수진이가 케이크를 꺼내면서 자, 어머니 축하 노래 불러요. 했을 때예요. 준호네 가족이랑 준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지혜만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제가 촛불을 끄는데 지혜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지혜야, 사진 같이 찍자. 제가 말했어요. 지혜는 네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더니 사진 찍을 때도 무표정이었어요. 웃지도 않고요. 그날 헤어지면서 준호네는 엄마, 몸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 했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준선에는 그럼 엄마, 다음에 봐요. 이렇게만 말하고 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 생일인데 둘째 며느리는 오기 싫어하고 늦게 와서는 불평만 하고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뒤로도 계속이었어요. 설날이 다가오니까 미리 연락을 했어요. 준서야, 이번 설날은 아침 일찍 와야 해. 차례 지내야 하잖니. 준서가 네, 엄마,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설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준호네는 8시쯤 왔어요. 수진이가 앞치마 두르면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9시가 됐는데 준서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했죠. 준서야, 몇 시에 와? 준서가 엄마, 지혜가 아직 준비 중이래요. 10시쯤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10시에 차례를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시쯤 온다는 건 사실상 늦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준서야, 10시에 차례 지낸다고 했잖니. 늦으면 안 되라고 말했어요. 준서가 알겠어요. 엄마, 최대한 빨리 갈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10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10시 반, 11시. 차례상은 다 차려놨는데 둘째가 없으니까 차례를 못 지내는 거예요. 준호가 엄마, 제가 준서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뒤에 준호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준서가 지금 출발했대요. 30분 후에 도착한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11시 반이네. 수진이가 옆에서 어머니, 속상하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11시 40분쯤 됐을 때 준선애가 도착했어요. 준서는 들어오자마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라고 했고 지혜는 코트를 벗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날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오기 진짜 힘들어요.
어머니, 차라리 점심때 차례 지내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1시 40분에 와서 일찍 일어났다고요? 게다가 차례 시간을 바꾸자고요? 준호가 지혜 씨, 그건 좀 하면서 말을 꺼냈지만 지혜는 왜요? 요즘은 다들 융통성 있게 하던데 꼭 아침에 해야 돼요. 라고 되받아쳤어요.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어서 차례나 지내자. 그렇게 말하고 차례를 지냈어요. 이미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떡국을 먹을 때였어요. 수진이랑 저랑 떡국을 나르는데 지혜는 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혜야, 좀 도와줄래? 제가 말했어요. 지혜가 고개도 안 들고 저는 요리 못해요. 오빠가 알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서가 지혜야, 그냥 나르기만 하면 되라고 했더니 지혜는 난 무거운 거 못 들어. 허리 아파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재빨리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효녀예요. 떡국을 먹는데 지혜가 또 투덜거렸어요. 이 떡국 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목에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먹으면 되라고 했더니 에휴, 먹기 불편해 죽겠네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준호가 참다 못해 지혜 씨,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는 왜 자꾸 저한테만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의견 말한 건데. 준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형,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됐어. 그냥 먹자라고 말했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지혜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랑 저랑 둘이서 설거지하는데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준서 오빠한테 한번 제대로 말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그러면 오히려 준서가 힘들어질 거야. 그냥 내가 참으면 돼. 수진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3시쯤 지혜가 준서한테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설날인데 친구 약속이 있다고요. 준서가 지혜야, 설날인데 친구는 무슨 친구야라고 했더니 지혜는 오빠, 나도 내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야지. 맨날 시댁만 와야 돼.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시댁만 와야 되라니. 마치 제가 지혜를 억지로 잡아두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준선에는 3시 반쯤 떠났어요. 설날인데 겨우 4시간 있다 간 거예요. 그것도 2시간은 늦게 와서요. 준호네는 저녁까지 있다가 갔어요. 준호네가 떠나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설날인데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밤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죄송했어요. 지혜가 좀 피곤했나 봐요. 준서가 미안해하면서 변명하는 걸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괜찮아, 준서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는 게 어떤 일이 있든지요. 제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라서 장례식장에 가야 했거든요. 준호한테 연락했죠. 준호야, 엄마가 내일 장례식장 가야 하는데 혹시 차 좀 태워줄 수 있니? 준호가 네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라고 바로 대답했어요. 준서한테도 연락했어요. 준서야, 엄마 친구분 장례식이 내일인데 같이 가줄 수 있니?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혜가 내일 백화점 가자고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장례식인데 백화점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만 답장했어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준호랑 수진이가 같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준서 오빠한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수진아. 그냥 둬. 준서가 지혜랑 사이 나빠지면 안 되잖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어버이날이었어요. 준호네는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카네이션이랑 선물을 들고요. 수진이가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준서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준서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준서가, 아, 맞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갈게요라고 했어요. 저녁 6시쯤 준서가 왔어요. 혼자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이거 드세요.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그런데 지혜는 안 왔더라고요. 순장한 지혜는 제가 물었어요. 준서가 머쓱한 표정으로 지혜는 친정 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버이날인데 며느리는 친정만 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는 오지도 않고요. 저는 그래, 친정도 가야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준서는 30분쯤 있다가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지혜 데리러 가야 해서요라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어버이날에 30분 있다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서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는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준서한테 제대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야. 그냥 둬. 준서가 행복하면 됐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준서가 행복할까요? 전화할 때마다 준서 목소리는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준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이야? 준호가 과로로 쓰러졌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라고 말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준서는 링거를 맞으면서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더라고요. 준서야, 괜찮니? 제가 물었어요. 준서가 힘없이 웃으면서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혜는 병실에 없었어요. 지혜는? 제가 물었어요. 준서가 지혜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준호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준서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냐고. 그랬더니 준서가 지혜 때문에 힘들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지혜 씨가 요즘 엄마 욕을 많이 한대요. 명절 때마다 왜 시댁에 가야 하냐.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계속 한대요. 준서가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혜가 저를 싫어한다고요. 제가 지혜한테 뭘 잘못했나요? 오히려 저는 지혜가 하는 행동들을 다 참고 견뎌왔는데요. 엄마,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서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준서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한참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서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준호네까지 걱정하고 있고 가족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내는 게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준서가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서한테 전화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으니까 지혜랑 같이 집에 한번 와라. 준서가 놀란 목소리로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응, 괜찮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꼭 지혜랑 같이 와라고 말했어요. 주말에 준서네가 왔어요. 준호한테도 미리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했어요. 4명이 거실에 앉았어요. 지혜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거는 거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이 집 팔 거야. 네 명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준호가 물었어요. 나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커. 그리고 명절 때마다 너희들 오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준서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혜야, 너 시댁 오기 싫지? 여기 오면 짜증나지? 그러니까 이제 안 와도 돼. 내가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 거야. 그럼 명절에도 안 불러도 되고 부담 안 느껴도 되잖니.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괜찮아. 너 그동안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오기 싫어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자. 너는 내 삶 살고 나는 내 삶 살고. 준서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안 돼요. 이 집은 엄마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파는 거야. 나 이제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오기 싫다고 투덜거리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 지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지혜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지혜야, 이제 됐어. 너 사과 안 해도 돼. 나도 이해해.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안 와도 돼. 준호가 엄마, 진심이세요?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응.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어. 다음 주에 매물로 나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준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날 준선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지혜는 계속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이제 됐어라고만 반복했어요. 준호가 떠나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야. 그 다음 주에 정말로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와서 집을 보고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금방 팔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준서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혜한테 잘 말할게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준서야, 엄마 결정은 확고해. 신경 쓰지 말라고만 말했어요. 준호도 걱정하는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한참 생각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이틀 뒤에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 올 필요 없어라고 답장했지만 다음 날 오후에 지혜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혼자요.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었어요. 지혜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지혜가 거실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지혜가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 지혜야.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어머니,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준서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쟤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맨날 시댁 가기 싫다. 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빠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지혜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파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행동이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집 팔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요. 솔직히 처음엔 집 걱정이 컸어요. 준서 오빠 유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어머니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속상했을지. 적어도 솔직하긴 하네요. 지혜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사과받으러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명절에도 일찍 오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너한테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편하고 싶어. 명절 때마다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 지혜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자. 나는 작은 집에서 혼자 편하게 살고 너는 시댁 안 와도 되고. 싫어요. 저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지혜는 1시간 넘게 제 앞에서 울면서 사과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지혜야, 일단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 나는 이미 결심했어. 지혜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준서네 부부가 같이 왔어요. 준서도 눈이 빨갛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집 팔지 마세요. 제가 지혜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서야, 너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혜한테 엄마를 공경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니까 지혜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지혜도 옆에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준서는 제 아들이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혜도 이번엔 좀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너희들 마음은 고마워. 근데 나는 이미 결정했어. 계약도 거의 진행 중이야. 엄마, 준서가 소리쳤어요. 집은 엄마 평생의 노력이잖아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준서야, 나한테는 평화가 더 중요해.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준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요. 근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지? 그때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각서를 쓸게요. 앞으로 명절에 늦으면, 불평하면, 어머니께 불손하게 굴면, 그때는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각서를 쓸게요. 저는 지혜를 쳐다봤어요. 각서까지 쓰겠다고요? 지혜야, 그럴 필요까지는.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제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할게요. 준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때요? 지혜 씨도 많이 반성한 것 같던데요. 수진이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지혜 씨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어제 지혜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철없었다고. 저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계약 취소할게요. 네, 벌써 계약금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위약금 물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준서한테 연락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집 안 팔기로 했어. 준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뭐든지요. 지혜가 정말 달라지는지 볼 거야. 만약에 한 번이라도 더 그런 행동하면 그때는 진짜로 집 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영영 안 볼 거야.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당일
아침 9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혜가 서 있었어요. 혼자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혜가 꽃다발이랑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지혜야, 너 혼자 왔어. 네, 준서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근데 저는 꼭 오고 싶었어요. 어머니 생신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혼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들어와, 지혜야. 지혜가 들어와서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 좀 도와드릴게요. 뭐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생신이니까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점심때 준호네도 왔고 준서도 회사에서 급하게 왔어요. 4명이서 밥을 먹는데 지혜가 계속 제 반찬을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죠?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오히려 어색했어요. 근데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도 지혜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랑 둘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뭉클했어요. 그 후로 지혜는 정말 달라졌어요. 다음 달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추석 이틀 전에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추석 음식 준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루 전에 가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야,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다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추석 전날, 지혜가 정말 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요. 어머니,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찍부터 도와드릴게요. 지혜야, 집에 가서 쉬는 게 편하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혜랑 둘이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지혜가 서툴게 전을 부치는데 한 번은 태우기도 하고 모양도 삐뚤빼뚤했어요. 어머니, 제가 못해서 죄송해요. 계속 연습할게요. 괜찮아, 지혜야. 천천히 하면 돼. 밤늦게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다 시댁 가기 싫다고 하니까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집 파신다고 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을 팔려고 하실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지혜야.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추석 당일, 지혜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저를 도왔어요. 차례상도 같이 차리고 음식도 같이 준비했어요. 준호네가 8시에 왔을 때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혜 씨, 벌써 와 있었어요? 언니, 저 어제부터 왔어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할 때도 지혜는 계속 이것저것 챙겼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어머님, 이거 더 드세요. 형님, 이것도 맛있어요. 오빠, 물 더 줄까? 준호가 나중에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지혜 씨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놀라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지혜는 계속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주말마다 준서랑 같이 오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오기도 했어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사오더라고요. 어느 날 지혜가 혼자 왔을 때였어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많이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못됐는지. 지혜야, 이제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다 시댁 싫어하니까 저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시댁 잘 보이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친절하시고 착하시니까 제가 좀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생각이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집 파신다고 했을 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그 한계를 넘었다는 걸. 지혜야,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고마워. 네가 이렇게 달라져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그날 지혜가 돌아간 후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집을 판다고 했던 그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는지.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 결정이 없었으면 지혜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서도 계속 힘들어했을 거고 저도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극단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거든요. 다음 설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지혜가 사흘 전부터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음식 대부분을 준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지휘만 해주세요. 정말로 지혜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떡국도 끓였어요. 물론 제가 옆에서 알려주긴 했지만요. 설날 당일, 지혜가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아니, 이미 와 있었죠. 차례상을 완벽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준호네가 왔을 때 수진이가 와, 지혜 씨 완전 프로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는데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지혜야, 같이 하자.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지혜가 혼자서 설거지를 다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녁 무렵 준선애가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지혜가 먼저 가자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준서가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옆에서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 갈까요? 오빠라고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현관문까지 나가서 배웅하는데 지혜가 제게 꼭 안겼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혜야, 나도 고마워. 네가 달라져줘서. 지혜가 떠나고 나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지혜 씨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도, 그 전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신 것도,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계속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지혜는 계속 그렇게 행동했을 거고, 저는 계속 상처받았을 거고, 준서는 계속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계를 정했어요.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오히려 모두를 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판다고 했던 그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물론 실제로 팔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도 변했고, 준서도 행복해졌고, 저도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지혜가 정말 완전히 변한 건지, 아니면 지금도 연기하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100% 확신은 안 서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지혜를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거든요. 지혜가 아무리 잘해도 가끔 예전 기억이 떠올라요.
시댁 오기 싫었는데라고 크게 말하던 모습,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던 모습, 명절 음식에 투덜거리던 모습, 그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한테 친절하게 대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다 참아주지는 않아요. 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명절 음식 준비할 때 지혜가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내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응, 내 말대로 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혜야. 이건 우리 집 방식이야 라고 분명히 말해요. 지혜도 그걸 받아들여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요. 그게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도 선을 지키는 거. 수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지혜 씨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수진아, 용서는 했는데 잊지는 못했어. 그리고 완전히 믿지도 못해.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무리해서 다 용서하고 다 잊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결국 제가 얻은 건 뭘까요? 완벽하게 달라진 며느리. 아니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평화로운 가족.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확실히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자존감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아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해요.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해도 제 한계를 명확히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니까, 시어머니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지혜가 어떻게 변하든 그건 지혜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진짜로 집을 팔 거예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 잘 됐네요. 사실은요. 저도 지혜 보기 싫었거든요. 집안 행사 때마다 투덜대고 오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둘째 며느리.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제 소원대로 살 수 있어요. 집은 안 팔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